보기 전에 인테리어 블로그는 왜 운영해야 하는 걸까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내용 들어갈 텐데요. 단순히 노출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정답에 불과하고요. 핵심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업체요 잘해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노출을 시켜서 조회수를 늘리고 많이 유입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 블로그로 들어와서 나의 업체의 신뢰감을 느끼게 할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하는 업체다, 말만 하는 것,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것, 그런 블로그로는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작업 과정의 전반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인테리어에 관련된 건 모두 공유한다라는 컨셉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것은 최근 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시공을 들어갔는지, 어떤 완공 자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최근 소식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구체적인 정보를 껴넣는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5가지로 분류해서 그때그때 컨텐츠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그 5가지 컨텐츠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리어 계약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약을 처음 했을 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고객은 견적 규모나 주요 공사 내용, 상담 방식 등을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한다라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겠죠. 그때 카톡이나 상담 일지 같은 어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상담 온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남긴 게 있다, 그것을 이제 인물에 대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라도 인증 사진을 남겨서 그것을 같이 활용해 주게 되면 확실히 고객들이 봤을 때 신뢰감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요. 시간 순서대로 세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어떤 순서대로, 처음에 초기 상담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2차 미팅은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견적 최종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이때 핵심은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담는 것이 매우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어떤 고객의 초기 상담 내용, 그리고 견적은 어떻게 협의했는지, 견적 협의사항, 고객은 어떤 것을 요청했는지, 고객 요청사항, 그리고 공사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고객들이 다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고객과의 대화, 견적 내용, 공사 내역 같은 부분들은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이제 고객의 신뢰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견적에 대한 부분을 오픈하기를 꺼려 하시는 업체들이 많은데, 항상 고객 중심적, 고객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객들은 견적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완전히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몇 천만 원대 정도의 견적은 오픈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오픈했을 때 고객들이 확실히 신뢰감을 느끼고 그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경쟁 업체의 눈치를 보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업체에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투명하게 견적을 오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최종 계약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고객 상담이나 충분히 견적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실패한 건까지도 정리를 해주시면, 이 업체는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업체구나, 많은 건수를 진행하는 업체구나, 또 이 업체는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고객 상담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오픈하고 디테일하게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대행하는 업체들의 계약 관련된 이제 포스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톡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객과의 이제 상담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인증으로 남기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사무실에서 4월 말에 1차 미팅을 했다,
그래서 2차 현장 상담을 진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뭐 세부 레이아웃을 조정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의 어떤 경과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일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공사 주요 내역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총 견적은 얼마가 되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진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면서 전달을 한다면 이 업체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약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3D 렌더링 이미지도 많이 컨텐츠로서 다룹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완공 자료 다음으로 고객 소구력이 있는 자료예요. 아무래도 3D 렌더링 이미지는 실제 완공 모습과 큰 차이가 없고 입체적인 모습을 담기 때문에 고객들이 충분히 정보로서 활용하는 어떤 자료예요. 그래서 실제 완공 자료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 소구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2D 자료나 어떤 고퀄리티의 3D 도면이 아니라고 하면은 볼 수 있는 어떤 매력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 소구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대행을 진행하면서 그런 자료를 주시는데 저희는 그런 자료는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고퀄리티의 입체감 있는 그러한 3D 렌더링 이미지는 확실히 완공 자료만큼이나 고객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정된 인테리어 컨셉과 어떤 하나하나 주방과 거실, 현관을 그렇게 연출하고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테리어 컨셉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풀으시면 고객들이 봤을 때 충분히 신뢰감 있어 합니다. 그리고 3D 렌더링 이미지와 최종 완공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비교하는, 전후 비교하는 그러한 컨텐츠도 가능하고요. 또 완공 컨텐츠를 했을 때 우리가 3D 렌더링 컨텐츠를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또 링크로 또 달아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최종 계약 후에 3D 렌더링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업체란 긍정적인 인식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D 렌더링 이미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체 디자이너를 보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외주를 줬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3D 렌더링 이미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고요. 고객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자료가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 인테리어 어떤 시공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전문적인 인식도 같이 줄 수가 있어서 매우 활용성이 높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이렇게 컨텐츠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3D 렌더링 이미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작성할 수가 있고 어떤 컨셉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봤을 때도 완전 이제 소구력이 있는 컨텐츠이고, 또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테리어 공사 시작 소식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 특이 사항과 실제 어떤 공사 스케줄을 담은 내용으로 어떤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컨텐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인식과 또 시공 사례가 풍부하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출을 시켜서 유입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실제로 내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 신뢰감 있게, 신뢰성을 줄 수 있게 컨텐츠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공사 시작 건들이 많다라는 것을 어필하게 되면 여기는 잘 진행되고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시공 과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 계약 내용 포스팅과 또 3D 도면 포스팅을 각각 이제 공사 시작 전에 포스팅을 작성을 해서 이제 이 공사 시작 포스팅을 들어가면서 이 각각의 링크들을 참고 포스팅으로 삽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성 있는 정보로서 또 활용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장의 어떤 공사 전의 사진을 첨부를 해서 현장의 특이사항은 이런 부분이 있다. 뭐 노후화된 현장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됐다. 이런 것을 어필하게 되고요. 또 인테리어 컨셉은 간결하고 넓어 보이는 집,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컨텐츠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사 스케줄, 실제적인 공사 스케줄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겠다라는 전반적인 스케줄을 공유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충분한 어떤 정보가 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고요. 이런 컨텐츠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공사 중간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시공 전에 계약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3D 렌더링 이미지는 제작하면서 공사 시작에 들어갔고, 또 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다라는 어떤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 컨텐츠도 매우 의미가 있고요. 어떤 공사 중간 과정에 이슈나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업체는 변수 사항을 통제하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다라는 풍부한 경험을 어필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주차 만약에 시공 과정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1, 2주차 시공 내용을 앞에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공사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시간의 순서에 맞게, 그 시점에 맞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별 풍부한 사진을 삽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특이사항과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왜 이렇게까지 정리해야 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공사와 관련된 최근 소식이 많이 올라갈수록 고객 신뢰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정리한 업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3, 4주차 공사 현장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목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중간 과정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주차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 현재는 3주차까지 진행을 했다,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3, 4주차에는 어떤 공사를 진행을 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공정을 또 찬찬히 정리를 하고, 주요 어떤 핵심 사항들이 무엇이었는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어떤 충분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 완공 포스팅이 되겠죠. 결국에는 가장 고객들한테 소구력 있는 컨텐츠이고, 이 완공 컨텐츠가 많다라는 것은 매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가장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컨텐츠인데, 사실은 이 컨텐츠가 많이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한 달에 뭐 두세 건밖에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시공 과정 컨텐츠로서 그러한 최근 소식들을 공유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완공 포스팅이 충분히 많은 업체다라고 하면은 완공 포스팅만 올려도 무방합니다. 이 완공 포스팅은 시공 전후 비교 포스팅으로 또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요. 완공 자료만 가지고도 또 포스팅을 하나 또 쓸 수가 있고, 시공 전부터 전 과정을 담은 풀스토리의 컨텐츠를 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컨텐츠이고,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유사성 문제인데, 하나하나 사진이 겹치지 않도록 충분하게 다양한 구도에서 많은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하고, 50장에서 100장 이상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겹치지 않도록 잘 분배를 해주시고, 영상도 좋습니다. 영상도 충분히 고객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현장의 어떤 내용을 담은 영상도 좋습니다. 어떻게 시공했는지 시공 후기의 성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완공을 했다, 뭐 거실은 이렇게 했다, 욕실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시공 후기의 성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자재명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전문가적인 어떤 뉘앙스로 그런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공 자료는 말씀드렸듯이 기껏해야 월 두세 건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의 전 과정을 여러 형태로 포스팅을 하면서 업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포트폴리오가 쌓일수록 결국에는 고객 신뢰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데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과거에 올리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마케팅을 시작해서 차곡차곡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많은 포트폴리오가 쌓인 업체가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진을 못 찍었다, 그냥 날라갔다,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올림으로써 고객들을 설득을 시켜서 업체 문의로 연결하고 또 계약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테리어 블로그를 운영을 하셔야 마케팅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완공 사례가 많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고객들한테 설득력이 생긴다. 그리고 실제로 주방, 거실, 현관, 욕실, 침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공간별로 어떻게 시공했는지 시공 후기의 성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뭐 어떻게 비효율적인 동선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뭐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블로그 마케팅은 하나하나 구체적인 과정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고요. 어떤 컨텐츠를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5가지 컨텐츠를 분류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라,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고객의 신뢰를 얻어 업체 문의를 많이 받고 계약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인테리어 업체 대행은 굉장히 많은 메인 업종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러한 어떤 성과 후기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뭐 댓글을 남겨주시든 오픈 채팅을 남겨주시든 하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블로그 마케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